30대 초반에 시집살이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임신도 거의 막달이라 몸도 무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스트레스 주니까 여러모로 짜증나고 힘드네요. 제가 결혼 전에 시집살이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제가 그런 시어머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 전부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이제는 출산이 임박해서 출산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친정엄마 도움받고 빨리 다시 일하러 나가야죠. 저는 연봉 4천 정도 받고 있고 남편은 5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를 4년 했는데 연애 시절부터 죽이 잘 맞았어요.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연애 1년 지났을 때부터 이 남자와는 결혼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목표를 정하고 남편이랑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게 결혼 생활 시작하지 말고 연애할 때는 최대한 돈 아끼면서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돈 모으고 우리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자고 했어요. 데이트도 정말 비싼 거 안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남편과 제가 연애 4년 하는 동안 돈 모아서 제가 사는 지역에 새 아파트 3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절반 이상은 대출이었지만 양가 부모님 손 하나도 안 빌리고 오직 남편과 제가 모은 돈만으로 아파트 사고 결혼식 혼수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워낙 제가 20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결혼 내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라서 우리 부모님은 그러려니 하셨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축의금 들어온 거라도 너가 다 가져가라 하셔서 2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성향이 잘 맞고 살면서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시어머님이셨어요. 결혼식 올리기 2주 정도 전에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신랑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오라고 하셨는데 느낌이 뭔가 쎄한 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죠. 어머님께서는 자기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친척들에게는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을 어떻게 너희들 둘이 뚝딱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남편 큰 집에서 며느리 드릴 때 받았던 게 있으니까 저도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남편의 큰 집과 고모와 외삼촌 집에 고급 이불 한 채씩 보내드리고 나이 어린 사촌들에게는 용돈이라도 10만 원씩 보내줘야 하고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에게는 노트북을 하나 해주던지 돈으로 100만 원을 주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금액에 상당하는 예물을 원하면 시어머니가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이미 신랑이랑 돈 계획이 다 짜여 있고 딱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렇게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은 그냥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큰집 친척이고 사촌들이고 간에 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 돈 쓰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머님, 예물 같은 거 저는 받을 생각 없고요. 어머님 말씀하신 거 꼭 해야 하는 거면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오빠 돈으로 하라 할게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제 돈으로 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연히 입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어떻게 남일처럼 이야기하느냐고 결혼하면 너도 이 집안의 식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신랑이랑 돈도 반반씩 대고 하는 결혼이었고 양가 부모님 지원도 한 푼 안 받기로 한 시점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할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꼴을 보기 싫어서 시댁 지원 안 받겠다고 한 건데 한 푼 보태주신 적도 없으면서 며느리 도리부터 하라고 하시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겠죠. 어머님이 화를 내고 있던 아니던 저는 꿀릴 게 없어서 당당했고 예단할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던지 신랑 보고 하라 하던지 나는 모르겠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집을 해가는데 어떻게 집을 공짜로 얻을 생각이냐고 또다시 언성을 높이시길래 어머님께 정확하게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3년 전부터 신랑이랑 집 사서 결혼하기로 말 맞춰놓고 그 뒤로부터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남편이 아파트 사는데 돈을 더 많이 넣은 건 사실이지만 제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혼수나 결혼식 비용은 전부 제 돈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사실 반반 내는 거라고 속사포처럼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신랑이 집도 해오고 선영 씨가 남편한테 잘해야겠네? 라는 말을 할 때면 몇 번이고 했던 이야기라서 자동으로 입에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직 집 대출금 2억이나 남았는데 어머님께서 그 대출금 좀 갚아주세요. 그럼 저도 며느리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예단도 빵빵하게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보고 보기보다 당돌하고 영악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일단 오늘 만났던 일은 없던 걸로 하자시며 먼저 일어나셨어요. 저는 속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댁이랑 엄청 마찰이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원체 성격 자체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주의라서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시댁에 지고 사는 바보 같은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를 엄청 괴롭히는 걸 보고 자랐고 잘해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뻔뻔하고 더 악랄하게 괴롭히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우는 것도 많이 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결혼하면 시댁에 지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작은 것 하나 신세지고 쩔쩔매지 않게 스스로 능력도 키웠어요. 그날 저녁에 신랑을 만나서 낮에 어머님 만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단 아는 척하지 말고 알고만 있으라고 말했고 신랑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해달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신랑에게 결혼한 다음에 어머님이랑 내가 다투게 되면 무조건 내 편 안 들어줄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님께서 본인 돈으로 큰 집과 친척들에게 이불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받은 게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제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자잘한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발끈해서 화를 내기엔 너무 좀스럽고 작은 일이라 그냥 눈 감고 넘어가거나 웃어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한 번씩 받아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혈압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밥그릇에만 이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먹을까 하다가 왠지 또 시어머니한테 지는 느낌이라 어머 밥그릇에 이가 나갔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밥그릇으로 옮겨서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멀쩡한 그릇인데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밥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옆에 앉은 남편이랑 밥그릇을 바꾸면서 그럼 오빠가 이거 먹어. 나는 깨진 밥그릇으론 밥 먹기 싫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한참 동안 째려보다가 결국 주방에 들어가셔서 멀쩡한 새 밥그릇을 가져다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남편은 또 뭘 이제 와서 바꿔 먹냐고 됐다고 치우라고 하고 밥 먹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째려보고 있어서 밥이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긴장된 분위기가 또 나름 즐거워서 속으로 룰루랄라 신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악을 올리다가 얼마 전에 크게 한번 터졌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시어머니 용돈을 50만 원씩 드렸고 저는 정기적으로 용돈 드린 건 없어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한 번씩 챙겨드리지 매달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 시댁과 친정 양가에 용돈 20만 원씩 드리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우리도 애 낳고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에 40만 원도 절대 적은 돈이라 생각 안 하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20만 원 안 줘도 된다 하셨지만 남편이 먼저 시댁에 용돈 보내면 친정도 똑같이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돈 안 쓰고 그대로 적금 넣고 있다네요. 나중에 손주 학교 갈 때 가방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하시는데 그냥 엄마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용돈 때문에 시어머니가 한번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신랑과 아버님은 외출 나가고 집에는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랑 신우랑 제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신우가 먼저 제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용돈은 왜 줄였어요? 언니 아직은 애도 없는데 벌써부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할 말은 있었어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 낳으면 휴직도 해야 하고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미리미리 돈을 모아놔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우는 제 말을 듣고도 입이 삐쭉삐쭉 나와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50만 원 받던 걸 한 번에 2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냐고 너무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시댁에 경제력이 없고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런 말도 안 하죠. 아니, 솔직히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시댁 식구들 다 먹고 사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버님 아직 정정하게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정년까지 아직 한참 남으셨어요. 같이 사는 신우도 간호조무사 일한다는데 연봉 2천만 원은 넘게 받고 있고요. 아가씨, 어머님 용돈 줄인 게 안타까우면 아가씨가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드리세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기세였습니다. 자기는 월급이 작아서 안 된다는데 그게 변명입니까? 저도 사회초년생 때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용돈 20만 원 쓰고 다 저금했어요.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왜 30만 원 용돈 드릴 돈도 없답니까? 그때까지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듣다 답답해서 어머님께 50만 원 드리면 친정에도 50만 원씩 드려야 해요. 우리도 생활에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오빠랑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왜 용돈을 똑같이 주고 있냐고, 본인 아들이 쎄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니년이 친정집에 다 가져다 주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출산휴가 중이지만 그때는 신혼초기라서 같이 일을 할 때였고 나도 같이 돈 버는데 왜 똑같이 주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죠. 신우랑 시어머니와 2대1로 한참을 말싸움하다가 어차피 이건 끝도 안 나는 일이라 두 분 말씀 잘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신랑한테 전화 걸어서 당장 들어오라고 했죠. 신랑은 제 전화 받고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전화한 지 10분 만에 달려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랑 신우와 싸웠던 이야기를 신랑에게 쭉 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부부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고 시댁 용돈은 당신이 알아서 주고 싶은 만큼 주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왜 그런 일로 싸우냐면서 답답하다고 나가버리셨고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앞으로는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렸고 저는 남편에게 약간 실망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신랑은 대신에 앞으로 따로따로 돈 관리해야 하니까 생활비 반반씩 똑같이 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나서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하고 있으니 집안일 해주는 월급까지 주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때 어머님께 용돈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남으면 못 드리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요. 제가 평소에 취미가 요리하는 거고 청소도 제가 좋아서 해요. 새집이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기분도 너무 좋아서 제 용돈으로 청소용품 사다가 집도 쓸고 닦기 때문에 사실상 집안일을 제가 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 남편에게 불만은 없어요. 남편은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요. 먼저 퇴근하고 여유 시간 있는 제가 집안일을 조금 더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항상 깨끗한 집과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고마워했거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둘 다 난리가 났습니다. 50만 원은커녕 지금까지 받고 있던 20만 원도 못 받을 분위기라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한테까지 정신 나갔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는 그쯤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그 뒤로 솔직히 변한 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던 대로 같이 돈 관리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용돈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휴가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신우는 더 이상 저랑 말도 안 섞는 중이고 시어머니도 그냥 딱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고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시댁과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을 드리면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겠냐고 하시던데 저는 남편이 좋아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사는 거지 시댁을 모시고 눈치 보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기대할 것도 없어서 시댁 눈치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시댁에 잘 못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친정에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제가 성격이 원래 모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분들도 있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랑 남편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 거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